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트럼프 관세 전쟁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10%에서 125% 사이에 상호 관세를 매겼습니다. 물론 중국을 겨냥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천문학적 관세를 부과했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는 이해할 수 없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에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건 정말 너무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법한데요. 무엇이 그런 고율 관세를 불러오게 되었는지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왜 높은 관세율을 두들겨 맞았나? 첫째, 베트남이 46%의 폭탄 관세가 부과된 이유,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흑자 내는 나라는 빼놓지 않고 모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25%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이 미국의 상품을 팔아서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것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1995년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후에 경제협력이 시작됐죠. 2023년 9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죠. 따라서 이후 무역면에서도 대미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베트남으로서는 최대 수출 시장이죠.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약 1195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 123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트라 통계죠. 수출로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30%를 대미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도 높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것을 예견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타협점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록히드사 군 수송기를 도입하겠다, 이런 협상을 한다든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우리가 증대하겠다라고 한다든지 해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협상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중국이 자국 상품을 베트남을 거쳐서 베트남 상품으로 둔갑시켜서 우회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통로 역할을 하는 나라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거쳐서 원산지를 위장해서 수출된다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회 수출, 위장 수출, 이런 방법으로 베트남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죠. 택가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른바 이 택가리를 하나의 예로 간단히 들 수 있습니다. 중국 상품에 베트남 태그를 붙이면 원산지가 베트남이 되는 거죠.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으로는 매우 다양한데요. 이런 것들이 있죠. 전자정보통신기기로서 컴퓨터, 휴대폰, 또 부품들 및 반도체, 또 섬유, 의류, 신발, 가죽제품, 기계장비로서는 전기기기, 산업용 기구, 가구, 목재 제품, 또 수산물도 있습니다. 수산물과 농산물로는 새우, 냉동 어류, 커피, 캐슈넛, 뭐 이런 거, 그리고 기타 소비재로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수출품은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죠. 정확한 게 아닙니다. 중국 우회 상품을 포함해서 나열하면 아마 더 다양해지겠죠. 다음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어떤 관계냐. 생산품이 베트남을 이용해서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미국에 포착되었는데 우회 수출이 가능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중국과 베트남의 이런 내밀한 정책과 몰래 하는 거죠. 관련해서 내적 모종의 상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익이 서로 합치된다. 그 외에 뭐 복합적인 무역 구조에 따른 뭐 허점들 이런 것들도 있죠. 첫 번째,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두 나라의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중국은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미 수출을 유지하겠다는 경제적 욕심과 유인책이 가까운 베트남을 지목하게 됩니다. 베트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베트남도 싫지는 않죠. 베트남으로서는 중국 상품이 일단 베트남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대미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베트남으로서는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중국 제품 수입에 거부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회 수출 가능 이유입니다. 미국이 봤을 때 베트남 생산품의 원산지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거죠. 미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반제품을 베트남에서 단순 가공 또는 조립하면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것이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로가 미국의 감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미국은 감시하기 힘들다는 거죠. 세 번째, 우회 수출 가능 이유 세 번째, 중국, 베트남의 기존의 협력 관계죠. 두 나라는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호적 관계도 있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래전부터 경제적 교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구축된 무역과 공급망이 존재해 있으니 우회 수출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또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ACFTA도 상품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우회 가능 이유죠. 미국의 감시 소홀입니다. 미국 세관 당국의 감시가 모든 중국 상품 우회 수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파고 들어오는 우회 상품들이 갑자기 급증하자 베트남발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왜 46%의 높은 관세를 베트남에 부과하게 되었느냐.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이 볼 때 베트남의 대미 관세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말입니다. 베트남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에 대한 상호주의 조치로서 46%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 제품에 9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거에 비하면 46% 정도면 낮은 관세가 아니냐. 할인된 상호 관세율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돌아가서 베트남 사정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개발 도상국이죠. 그런데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관세로 국가 재정 수입도 좀 확보해야 되는 등등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정책적 선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 관세율을 낮출 수가 없죠. 관세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미국도 처음에는 알면서 좀 봐줬습니다. 그런데 무역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
이와 같은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전략 경쟁에서 빚어지는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죠.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베트남이 중국의 상상 기지를 이전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위장해서 수출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인데, 이런 배경 속에서 베트남은 미중 전략 경쟁의 효과적 목표 달성, 즉 스마트 타깃의 대상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베트남처럼 중국 상품의 우회 수출 통로를 제공하면 폭탄 관세를 맞는다, 이런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베트남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무역 분쟁 경험이 있는데도 이런 꼼수 수출 통로를 열어주었다, 이런 상황이 이번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 독립을 명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베트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죠. 이런 미국의 조치는 현재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46%의 폭탄 관세는 베트남과의 무역 불균형, 중국 우회 수출에 대한 의혹, 그리고 상호주의 관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큰 그림에서 본다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확립, 또 강경한 협상 전략 무기, 트럼프 지지층의 확보 등 미국 우선주의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큰 장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죠. 보복 관세만큼 무서운 미국의 여론입니다. 관세 전쟁의 직접적 타격은 미국 국민인데, 과연 국민들을 이해시켜 가면서 관세 정책을 통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건 의문입니다. 지켜볼 일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